안녕하세요. 뉴메릭스의 브라이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구급한 보드와 컬러 숫자 칩들 그리고 학습카드 SPQ14 및 기타 예시들을 사용하여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나눗셈 및 분수 문제풀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나머지가 없는 경우인 나눗셈과 분수학습을 위한 배치와 마찬가지로 구급판의 상단과 왼쪽 편에 0부터 9까지 숫자들을 놓습니다. 학습카드 SPQ14에 쓰여있는 나눗셈 71 나누기 8 또는 분수 8분의 71의 문제는 학습카드 SPQ10이나 SPQ13의 문제들처럼 나눠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의 나눗셈 및 분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. 구급판을 활용하여 나머지가 있는 경우의 나눗셈 또는 분수의 문제를 푸는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나머지가 없는 경우의 나눗셈 및 분수의 문제풀이 방식과 동일합니다. 다만 나머지가 없는 경우의 나눗셈과 분수에서는 구급판의 이미지에서 나누는 수로부터 출발하여 나눠지는 수에 도착하면 남거나 모자람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반면,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나누는 수로부터 출발하여 나눠지는 수에 도착하면 나눠지는 수는 구급판 위의 수보다 크거나 작게 됩니다. SPQ14의 문제를 설명드리면, 구급판에서 나누는 수인 8 또는 분모인 8로부터 출발해서 나눠지는 수이자 분자에 해당되는 71로 가게 되면 71은 구급판 위에 놓여있는 64보다는 크고 72보다는 작게 됩니다. 따라서 64의 상단에서 해당되는 수인 8이 몫이 되고 71에서 64를 뺀 7이 나머지가 됩니다. 이 값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나누는 수인 8과 9에서 나온 몫인 8을 곱한 64에 나머지인 7을 더한 값이 71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. 그리고 64에 7을 더한 값은 7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분수의 경우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나머지가 분자가 되는 대분수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. 즉 분수 8분의 71을 풀었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가 7이므로 그 결과는 대분수 8과 8분의 7이 됩니다. 다른 예시들을 통해서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 나눗셈 및 분수 관련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눗셈 13 나누기 2 또는 분수 2분의 13의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구급판에서 나누는 수인 2 또는 분모인 2로부터 출발해서 나눠지는 수이자 분자에 해당되는 13으로 가게 되면 13은 구급판 위의 수이 12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게 됩니다. 따라서 12 상단에서 해당되는 수인 6이 몫이 되고 13에서 12를 뺀 1이 나머지가 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수 2분의 13은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므로 그 결과는 대분수 6과 2분의 1이 됩니다. 나눗셈 9 나누기 4 또는 분수 4분의 9의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구급판에서 나누는 수인 4 또는 분모인 4로부터 출발해서 나눠지는 수이자 분자에 해당되는 9로 가게 되면 9는 구급판 위의 수인 8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게 됩니다. 따라서 8의 상단에서 해당되는 수인 2가 몫이 되고 9에서 8을 뺀 1이 나머지가 됩니다. 그리고 분수 4분의 9는 몫이 2이고 나머지는 1이므로 그 결과는 대분수 2와 4분의 1이 됩니다. 나눗셈 68 나누기 9 또는 분수 9분의 68의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구급판에서 나누는 수인 9 또는 분모인 9로부터 출발해서 나눠지는 수이자 분자에 해당되는 68로 가게 되면 68은 구급판 위의 수인 63보다는 크고 72보다는 작게 됩니다. 따라서 63이 상단에서 해당되는 수인 7이 몫이 되고 68에서 63을 뺀 5가 나머지가 됩니다. 그리고 분수 9분의 68은 몫이 7이고 나머지가 5이므로 그 결과는 대분수 7과 9분의 5가 됩니다. 나눗셈 27 나누기 5 또는 분수 5분의 27의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구급판에서 나누는 수인 5 또는 분모인 5로부터 출발해서 나눠지는 수이자 분자에 해당되는 27로 가게 되면 27은 구급판 위의 수인 25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게 됩니다. 따라서 25의 상단에서 해당되는 수인 5가 몫이 되고 27에서 25를 뺀 2가 나머지가 됩니다. 그리고 분수 5분의 27은 몫이 5이고 나머지가 2이므로 그 결과는 대분수 5와 5분의 2가 됩니다. 나눗셈 27 나누기 8 또는 분수 8분의 27의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구급판에서 나누는 수인 8 또는 분모인 8로부터 출발해서 나눠지는 수이자 분자에 해당되는 27로 가게 되면 27은 구급판 위의 수인 24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게 됩니다. 따라서 24의 상단에서 해당되는 수인 3이 몫이 되고 27에서 24를 뺀 3이 나머지가 됩니다. 따라서 분수 8분의 27은 몫이 3이고 나머지도 3이므로 그 결과는 대분수 3과 8분의 3이 됩니다. 나눗셈 62 나누기 7 또는 분수 7분의 62의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구급판에서 나누는 수인 7 또는 분모인 7로부터 출발해서 나눠지는 수이자 분자에 해당되는 62로 가게 되면 62는 구급판 위의 수인 56보다는 크고 63보다는 작게 됩니다. 따라서 56의 상단에서 해당되는 수인 8이 몫이 되고 62에서 56을 뺀 6이 나머지가 됩니다. 따라서 분수 7분의 62는 몫이 8이고 나머지가 6이므로 그 결과는 대분수 8과 7분의 6이 됩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시 문제들 이외에 학교 교과서나 수학 문제집들에 나오는 다른 문제들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풀어봄으로써 좀 더 익숙해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풀이를 틀릴 수도 없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게 되면서 시간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. 이상으로 구급판을 활용하여 나머지가 있는 경우의 나눗셈과 분수의 문제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.